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경제방송의 생방송 화면입니다. 진행자랑 마주 앉은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벤센트.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이 스콧 벤센트의 입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내놨어요. 이 장기국채 매입 규모에 대해서 이전에 발표했던 회당 40억 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더라고요. 이 포커로 따지자면요. 며칠 전에 국채 바이백 관련된 발표가 베팅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이 발표에다가 레이스를 더해가지고 그야말로 비트코인, 리플, XRP 폭등에 기름을 부은 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액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 대목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끝끝내 금액을 대진 않았지만요. 일단 최소 40억 달러 이상이다. 그 추가로 더 베팅할 수도 있다. 이런 말 같은, 여기까지는 이 재무장관의 입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서 지금 화면에 남아있는 건요,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비어있는 자리였죠. 왜냐면 얼마를 베팅할지 모르니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은 보통 숫자가 나와야지 움직입니다. 확실한 모습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실적도 숫자, 금리도 숫자, 정책도 금액이 적혀야지 계산이 설 수가 있는 건데, 이 얼마나 베팅할 수 있을지 비어있는 자리에 채권 시장이 술렁였고 코인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한 장면을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금액을 말하지 않은 게 이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설계였는지, 그리고 지난 80년 전 이 미국 역사 패턴을 봤을 때 실제로 금리를 손으로 눌렀던 시대의 결말까지 가보시면은 지금 XRP를 비롯한 코인 시장이 왜 이 소식에 먼저 움직였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의 최근 이틀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속보로 전달을 드렸었는데, 일단 미국 재무부가 이틀 전에 공식적인 발표를 냈어요. 만기가 10년에서 30년 남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이 매입 규모를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늘린다는 내용이었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5조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그것도 한 방에 직전 규모의 곱절 이상으로 확실하게 키워버린 거죠. 한마디로 불장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같은 날 미국의 나라 빚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30년짜리 국채 금리는 그 직전에 19년 만에 높이까지 치솟아있던 참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오면서 장기 금리는 눈에 띄게 내려왔고, 또 금이 3% 넘게 뛰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이 일제히 방향성을 위로 틀어버렸습니다. 이 국내외 시장 해설의 첫 번째 줄에서도 이 매입 확대가 직접적인 촉매로 올라섰고, 같은 날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승분 전부가 이 발표 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시장이 지금 첫 손에 꼽은 배경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장기금리가 슬금슬금 도로 상승을 하면서 장관이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40억도 출발선일 수 있다. 그게 오늘 새벽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 한 가지를 깔고 가겠습니다. 국채라는 건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써준 빚 증서입니다. 이 증서 같은 경우는 한 번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매수한 사람들끼리 되파는 중고시장,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됩니다. 매입, 영어로 바이백이라고 부르는 거는 정부가 그 중고시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발행한 증서를 다시 되사들이는 일이고요.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이 명품 브랜드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중고 가방값이 무너지면요, 매장의 신상 가격도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 브랜드는 중고 시장 가격을 관리합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도 같은 처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새 국채를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미 풀린 국채값이 무너지게 된다? 새로 파는 국채는 더 비싼 이자를 얹어야 되겠죠. 다만 명품 회사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브랜드는 제 돈으로 사들이겠지만 재무부는 이 매입 자금조차 결국에 또 다른 빚, 만기가 짧은 증서를 팔아가지고 마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빚의 만기를 옮겨 심는 작업이라는 거,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간추리자면은 현재 미국 정부가 자기 빚의 중고 가격을 직접 바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선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번 일의 진짜 특이한 부분은 규모가 아니라 속도와 화법입니다. 이 미국 재무부는 원래 예측 가능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조직이죠. 분기마다 일정을 미리 공개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런 조직이 이달 초에 내놓은 분기 일정을 보름 만에 스스로 고쳐가지고 곱절로 키웠고, 고친 지 하루 만에 장관이 나와서 그 숫자마저도 출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쳐 쓰는 간격이 석 달에서 보름으로써 또 보름에서 하루로 줄어들게 된 건데요. 게다가 장관은 이런 말까지도 덧붙였어요. 이번 조치의 일부는 메시지다. 그리고 장기물 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시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요. 눈치채셨나요? 금액을 말하지 않은 게 실수가 아니라 설계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린 정부가 금액을 적지 않은 수표를 꺼내든 것, 그게 이번 발언의 본질이고요. 왜 금액 없는 약속이 확정된 금액보다 셀 수 있을까요? 국채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돈을 건 쪽이 눈으로 보면 그 정답이 보입니다. 상대가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을 알면 그 너머에 베팅하면 되겠죠. 근데 상한이 지어지는 순간 최악의 경우를 계산할 수 없게 되고 또 계산이 안 되는 상대와는 크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쪽 분석에서는 이번 조치가 언제 또 매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부담을 심어가지고 금리 상승 쪽 베팅을 미리 움츠러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역사로 봤을 때 이 화법이 유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2년 여름 유로존이 무너진다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유럽 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한 문장을 내놨는데요.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리고 위기국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일 수 있는 장치까지 발표했죠. 그 장치가 지금까지 실제로 가동된 횟수는 0회입니다. 집행된 돈도 제로고요. 근데 남유럽 국채금리는 그 말에 꺾였고 유로 위기는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금액이 없는 약속은 시장의 머릿속에서 무한대로 개선된다는 거. 이게 그때 확인된 원리였고요. 오늘 새벽의 화법의 규모는 훨씬 작지만요. 그 말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는요. 이 발표나 말 말고 실제로 행동한 게 있나요? 행동한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겠다. 예고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이번 발언의 무기는 돈이 아니라 계산 불가능성입니다. 근데 이번 이야기에 한 층이 더 있죠. 국가가 장기금리를 손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게 사실 처음이 아니죠. 1942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은 전쟁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중장기 국채금리가 2.5%를 넘지 못하게 묶어두고 9년을 지켰습니다. 지금 5%대인 30년물 금리의 절반쯤 되는 자리에 9년을 세워둔 거고, 근데 그때랑 지금 사이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그 시절 금리를 눌러준 손은 중앙은행이었고 미국의 재무부는 눌러달라고 부탁하는 쪽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연준은 금리는 시장이 정하는 게 맞다면서 물러서 있는데 지금 재무부가 제 손으로 직접 사드리겠다고 나왔습니다. 부탁하던 쪽이 직접 선수로 뛰어든 거죠. 이게 경제학에서는 나라 살림 사정이 돈값 결정을 사실상 끌고 가는 이런 국면들을 재정 우위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풀어드리면 간단한데요. 빚이 너무 커져가지고 금리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된 상태란 뜻이고, 그리고 그 9년의 결말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금리를 사람 손으로 누르는 동안 물가가 풀렸고요. 1951년 초 물가 상승률이 연율로서 1년 내내 그 속도라면이라는 이런 기준으로 21%까지 상승했고요. 결국 그해 봄 중앙은행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물가 목표치는 2%의 10배죠. 그 시절이 남긴 교훈은 한 줄입니다. 금리를 누르는 시대의 돈의 가치는 다른 곳에서 값을 치른다는 거. 그리고 그런 시대일수록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들이 먼저 반응을 해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그날 금이 뛰고 코인 시장이 방향성을 튼 게 우연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었죠. 명목금리는 눌리고 돈은 돌게 만드는 조합. 이건 화폐 바깥에 있는 자산들의 유리한 고전적인 조합이니까요. 그럼 XRP는 이 그림 어디에 있느냐? 이런 국면의 온기가 모든 코인에 똑같이 닿진 않습니다. 큰돈, 특히 기관들의 돈, 사고 싶다고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절차랑 서류가 갖춰진 자산부터 삽니다. 올해 내내 XRP 곁에 쌓여온 재료가 바로 그 성격이었죠. 개인의 유행이 아니라 기관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돈의 상한이 지어지는 국면과 이 준비가 겹치게 된다? 그 반응이 증폭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뭘 보셔야 되느냐? 이 다음 달 초부터 장기물 매입이 실제로 집행이 될 건데요. 그 매입 결과에 찍히는 해당 금액이 40억 달러 선을 실제로 넘기는 순간 이 발언은 말해서 제도로 격상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장기금리 위쪽을 계속 눌러두려는 국면이 이어지게 될 거고, 위험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배경도 함께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예요. 공식 발표 하루 만에 장관이 직접 증액 가능성을 얹었다라는 것은 물렀을 뜻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베팅의 레이스까지도 더하면서 직전 발표에 시장이 곧바로 화답한 것들을 미국의 재무부도 확인을 했어요. 본인 입으로 이 조치의 일부는 메시지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정리드리자면 미국 재무장관은 장기 국채 매입이 4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을 비워둔 채로 약속의 크기만 키웠습니다. 역사 패턴상 이런 열린 약속들이 집행된 돈보다 크게 시장을 움직여왔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힘은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매입에 실제로 찍히는 숫자가 이에 따른 가격 결정을 하게 될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금액 없는 수표 결국에 더 큰 숫자로 추가 급등을 할지, 아니면 단순하게 말로 끝나면서 다시 조정을 줄지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이 다음 달 매입에서 40억을 넘긴 첫 번째 결과가 나오는 날 그 규모와 숫자와 데이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